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군의회의 지난 성과와 향후 의정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천군의회 최병욱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영남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의장 최병욱입니다. 힘겨웠던 2022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개묘년 한 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을 듬뿍 받아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많은 성과들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성과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제9대 예천군의회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축하 속에 작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예천군의회는 주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 전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국민 여러분의 부름과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연기되었던 예천 곤충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지역의 대표 무형유산인 예천 청단노름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예천군의 문화적 수준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예천군 호명면 주민들이 읍승격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이 읍승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작년 11월 예천 호명면 읍승격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호명면의 읍승격은 도시의 외년 확장과 내실을 기여하고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로 읍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시켜 오는 5월에 읍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균형 발전 신도시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호명면이 읍승격으로 승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또 호명면의 읍승격과는 별개로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도청 신도시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2016년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신도청시는 상전백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은 100% 분양이 되었고 4개의 학교와 36개의 보육시설에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깨끗한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 전 지역 전선 지중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 3월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을 하고 탄소 중립 거리, 패밀리파크 등 많은 주민복지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북대학교 병원 분원 유치 등 상급 병원 유치를 검토하고 신도시 제2단계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과 현 신도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안동 예천의 행정통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예천 국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민선 8기 건기창 안동시장의 취임 이후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두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실현 불투명한 행정무역 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막대한 행정력 손실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것이고 양 시군민의 대립과 반복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현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그 당위성도 부족하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정한 통합의 1차적 기준인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천군 인구는 도청 이전 이후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고 면적 또한 두 시군 어느 한쪽도 과소하지 않고 오히려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안동시의 인구는 예천군 인구의 약 3배이며 면적은 2.5배, 예산도 2.5배. 힘의 우위로 안동시가 앞서는데 통합 과정에서 예천군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지역은 또 두 지역의 고유의 정체성과 유구한 역사가 간직한 도시이고 일부 접경지를 제외하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상이하며 행정통합에서 무려 2183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행정구 설치도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청 업무를 보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불편함도 예상됩니다. 네.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오롯이 주민들의 의사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위한 관주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동시가 조례 제정을 밀어붙여 통합 찬성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려 하는 상황에서 작년 시의회에서 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보류가 되고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천군에서는 민선 7, 8기 역점 사업으로 박서부 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박서부 미술관 설계 공모 용역비가 삭감됐습니다. 향후 미술관 설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3억 5천만 원의 박서부 미술관 건립 국제 설계 공모 관리 용역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미술관 건립에 대한 제동이나 반대는 아닙니다. 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높여 더욱 내실을 기해 추진해 보자라는 국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의회도 미술관 건립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단순한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 유명한 작품만으로 미술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술관을 포함해 예천 남산공원을 예천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구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예천군이 타 시군과는 다르게 매년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도시를 위한 예천군만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인구 정책은 결국 예천을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 원도시 및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농공단지 조성과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출산, 보육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소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길 정책으로 예천읍 원도심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먼 도시로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약 100억 원의 투입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됐던 출산장려금은 올해 금년부터 출산 시 10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출산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중점을 둔 조례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올해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행복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침체된 서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찾고 군정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오는 6월에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를 개최로 의회도 집행부와 합심하여 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의회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주민과 소통하는 예천군 의회만의 소통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9대 예천군 의회는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이라는 의정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네. 무겁고 발걸음하기 어려운 의회가 아닌 내 집처럼 편하게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의회를 지향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국민의 삶, 민생과 관련된 현장은 그 어디라도 찾아가 보고 듣겠습니다. 네, 소통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도 군 의회의 큰 역할일 것 같은데요.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천군을 수레에 비유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지향보다는 생산적인 대안과 제시의 협의를 통해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군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9대 예천군 의회가 많은 격려와 응원 속에 출범하여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믿고 맡겨주신 책무를 결코 소홀하지 않고 언제나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의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 친지와 따뜻하게 보내시고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의회 최병욱 의장님과 함께 2023년 예천군의회 주요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